노동 판례 100선 50회 퇴직금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 구사 다 36186 판결 퇴직금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8명의 원고 X는 피고 회사 Y의 근로자들인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 회사 Y는 이들에 대해 모두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였는데 Y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에 업무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50%를 삭감한다는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규정이 현행 퇴직급여법 제8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면서 회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생활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퇴직금 감액 규정은 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제한 사유가 업무 관련 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이나 파면이라는 중대사유로 한정되고 제한 범위도 퇴직급여법 제8조의 최저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 규정이나 평등권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3. 해설 1. 쟁점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임금 후 불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임금 후 불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의 성격뿐 아니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과 생활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퇴직금을 어떤 성격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상 판결의 결론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 퇴직금의 법적 성격 1. 학설 공로보상설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 베푸는 은혜적 금품으로 파악하여 일정 기간 근속한 공로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래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 등이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고 보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공로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단체 교섭의 대상과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활보장설은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파악하는 견해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퇴직금이 연령, 가족 상황, 건강, 근로자의 생계 대책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최근에는 4대 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성격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금 후 불설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물론 정확하게 따진다면 매년의 임금에 대해 산정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임금 후 불설이 근속 연수 및 개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의 모습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례의 태도 1961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관한 법조항이 신설된 이후 퇴직금은 임금 후불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류였다. 퇴직금은 생활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 성격을 띤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미불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재원이 된 것으로 보아서 본질적으로 후불임금적인 성격을 갖는다. 는 판결. 근기법에 규정된 퇴직금액은 임금 후불적 성격을 가진 급여이며 동법에 규정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하거나 취업 규칙으로 감액할 수 없다. 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상 판결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생활보장적 급여 및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판결도 등장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면 판례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임금 후불적 성격으로 이해하되 어느 한 가지 견해만을 취하고 있다기보다는 문제되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각 학설의 일면을 달리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퇴직금 감액 규정의 효력.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퇴직금 감액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임금 후 불설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 없겠지만 공로보상설이나 생활보장설 입장에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아래의 요건 하에서 퇴직금 감액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둘째, 제한 사유를 업무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셋째, 제한 범위도 퇴직급여법 소정의 최저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넷째,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생활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퇴직금 감액 규정은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퇴직금 감액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징계 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사회 통념상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4. 대상 판결의 평가. 퇴직금이 기본적으로는 임금 후불적 성격을 갖지만 아울러 공로보상적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학설의 입장을 다소 일반화시켜 해석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퇴직급여법이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그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법정 최저한도 기준 아래로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최저한도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해석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법적 성질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회사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양하므로 그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을 달리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퇴직급여법 제8조의 최저한도 아래로 감액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정당성은 그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굳이 법적 성격을 들먹이면서 판결할 필요가 있었느냐? 법적 성격을 나누는 건 의미가 없고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기준만 넘는다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자는 주장이시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